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영 전 왜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세요? 법무법인영 전주 김재현 변호사. 정국장입니다. 네, 제가 이거 방송하기 전에 잠깐 화장실 갔다 왔거든요. 아, 잠깐 없어지시던 화장실 갔다 갈 땐 오셨군요. 가야 되니까요. 갔다 왔는데 제 방에 국장님이 거울 보고 계신 거예요. 요새 부쩍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게 아니고 머리가 좀 떠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까도 막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네, 되네. 조명을 잘 받아야 돼가지고 막 이쪽으로도 움직이시고 하시던데. 네. 뭐 기본적으로 원판이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는데 왜 이렇게 거울을 보는 거예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개인 파산 관제인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오늘은 보험금 환가입니다. 지난주에는 비닐하우스 환가 했는데 오늘은 보험금 환가. 네. 보험금도 굉장히 이제 채무자분들이 네. 반발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항이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보험금. 그 보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실손, 상해, 사망 뭐 이런 여러 보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보험들을 전부 다 살리고 싶어 해요. 살리고 싶지. 네. 왜냐면은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은 그렇죠. 아픈데 돈도 없지. 네. 이거 의지할 때는 사실 보험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보험을 해약하면은 뭐가 발생? 해약 환급금. 그렇죠. 환급금은 채무자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재산으로 이제 파산재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파산재단은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쉽게 말하면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보험 해약 환급금도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이게 파산재단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근데 이제 네. 보험 해약 환급금 보험을 해약해야 생기는 거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채무자들이 저항이 심하다고. 나 그렇죠. 보험 해약 못 한다. 네. 죽으라는 거냐 아프면은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럼 보험은 네. 살리고 싶다. 네. 보험은 살려줘라.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보험을 살리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보험 해약 환급금만큼 돈을 가져오면 되죠. 일단 말씀 참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채무자가 그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유지하는 대신에 파산 선고일 기준으로 해서 보험 해약 환급금이 얼마 발생하느냐 따져봐가지고 그 돈만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돈을 파산재단에 직접 편입을 시키시면 돼요. 다 가져와야 돼요? 해약 환급금 그 다 중에서 이제 가져옵니까? 해약 환급금에서 150만 원은 압류 금지 채권으로 보장을 해줘요. 잠깐만. 저 이거 네. 궁금하시는 네. 분들 많은데 보험이 되게 많아요. 내가 네. 한 10개. 물론 나도 보험 많지. 실제로도 네. 많은데 네. 그 각 보험마다 네. 해약 환급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보험 해약 환급금에서 150만 원을 제하는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 그치, 진짜 중요하죠. 네, 네. 모든 보험 만약에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네. 10개에서 나오는 해약 환급금 총 해약 환급금에서 150만 원을 뺀 나머지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좋다 말았네요. 네. 각각의 보험이 아니에요. 각 보험이 아니고 네. 합계에서 네, 150만 합계입니다. 원만 합계. 뺀다. 네. 근데 채무자분들 중에서 나 보험 든 거 하나도 없다. 네. 진짜 아무것도 없다. 네.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거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보험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최소한 하나라도 있으세요. 근데 과거에 있다가 또 이제 해약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네.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이 뭐인지, 과거에 뭐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보험 가입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지를 출력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제출하라고 하죠. 다 나와요 거기? 거기에는 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또 우체국보험은 안 나옵니다 거기에서. 진짜. 그래서 우체국보험은 우체국에 직접 가서 내가 우체국에서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진짜 힘드네요. 이런 서류를 이제 네. 다 냈어. 네. 다 냈는데 네.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이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내가 계약자고 뭐 피보험자긴 한데 난 보험료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이거 다 다른 사람이 내주는 거다. 뭐 사실 그럴 수도 내 있죠. 재산이 아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이래도 가지고 오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분이 그 보험료를 납부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뭐 요새는 뭐 자동이체로 보험료 많이 다 납부하잖아요. 자동이체지. 다 자동이체 그 했던 누구 통장에서 도대체 나가느냐? 뭐 자식 통장에서 나간다. 아니면 뭐 지인 통장에서 나간다.
그러면 그 통장 거래 내역서를 한번 가져와 봐라. 진짜 실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그렇게 네. 지인이라든지 네. 자녀라든지 뭐 다른 사람이 네. 보험료를 내주고 있어. 네. 그러면은 그거 해약환급금 가지고 오라고 안 해요? 그거는 사실 그분의 그 계약자는 채무자지만 네. 그분의 재산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렇죠. 네. 하지만 저희가 조사했을 때 네. 채무자 재산이 아닌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죠. 다 네. 채무자 주머니에서 결국에는 예, 이제 돌고 뭐 돌아서 현재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피보험자로만 가입이 돼 있는데도 과거에 계약자 변경을 해가지고 계약자 변경 너무 네, 많지. 네.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채권 출심이나 이제 압류 출심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제 계약자 변경을 하고 실제로는 본인이 계속 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번 돈으로요. 근데 그게 이제 계좌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뭐 내 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험 관련해서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내가 계약자, 네. 계약자는 나예요. 내가 근데 계약자. 피보험자가 아들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수익자야. 네. 이제 보통 미성년 자녀들 계약이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하니까 네. 계약자가 이제 또 나인 경우도 있고 그냥 편의상 또 나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익자는 또 법정 상속인으로 해놓으니까 또 이제 수익자가 나인데 네, 그렇죠. 피보험자는 자녀인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자, 채무자가 생존에 있잖아요. 네, 대부분 살아있죠.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채무자분 살아있으니까 오지 여기에. 상속재산 네. 파산이라는 그치, 제가 그치. 좀 네. 이제 상속재산 파산 나중에 얘기하는데 네네. 생존에 있는 채무자가 본인이 계약자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모든 보험은 그 계약자를 주인으로 보잖아요. 우리. 뭐 우리 보험이. 그래서는 이혼 사건 하시면은 네. 보험 정리할 때 네. 피보험자가 자녀든 부모든 계약자가 부부 중 어느 한쪽일 경우에는 그 보험의 예상 해약 환급금은 누구 거예요? 주인 계약자 거.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험은 계약자를 주인으로 보죠. 파산도 마찬가지. 그렇구나. 네. 그렇게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네. 계약자야. 네. 피보험자야. 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익자는 네. 법정 상속인인 경우가 또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수익자가 그러니까 저거 나는 아니지.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죠. 계약자가 예, 무조건 계약자 네. 거다. 근데 만약에 상속재산 파산일 경우에는 그 생전의 계약자가 그 피상속인이 이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분이 생전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이고 수익자라면은 그거는 환가 대상이지만 수익자가 아니면은 이거는 수익자가 이제 상속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건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환가 대상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좀 헷갈리는 문제예요. 네. 상속재산 파산 신청, 뭐 한정 승인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보험금 네. 보험금이 과연 상속 재산이냐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이게 환가 대상인지까지도 굉장히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다음번에 촬영할 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진짜 마지막 실손보험. 네. 실손보험은 결국에는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네. 보험 전문가시네.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잘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쨌든 네. 해당 보험의 환급금은 환가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실손보험으로 이제 지급받는 보험금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실제 지출하는 의료비 네. 거기에서 나머지 보험금 남는 보험금의 2분의 1은 환가 대상이에요. 일단 받은 보험금의 반절은 환가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죠. 네. 내가 쓴 거 제외한 거예요. 내가 쓴 거 실제 지출된 실손보험이 뭐 치료비 다 나오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지출한 거 빼고 보험금 받은 것 중에 반절만 가지고 와라. 그거네요. 오늘 말할 게 되게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 어렵고 복잡하죠. 보험 환가 네. 문제는 저희가 한 번 더 네. 촬영을 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파산하면 어떤 보험이든 다 해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약하고 싶지 않으면 해약 환급금에 상당하는 돈을 가져오는데 전체 해약 환급금 중에서 150만 원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온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영 전주 김도현 변호사. 정국장이었습니다.